또 정청래 대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방송에서 후반기 원구성 문제까지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이 다시 상임위를 싹쓸이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혹시 이거 우리 영상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하면 후반기 원구성할 때는 상임위 다 가져올까?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제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인이 당대표를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원구성은 6월 달인가요? 6월에 하반기 그렇지. 지금 이 지도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뭐 국민의힘에 대한 격려 아닌가? 좀 정신 차려라. 네. 아니 근데 원구성 이게- 삭스는 저는 이게 반대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엊그저께인가요? 맞아요. 뭐 기재부 아니 정무위 정무위. 위원장이 야당이면 이거 못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위원회는 뭔가 지금 그러니까 정무위원회가 지금 금융 그 감독이라든지 전부 다 그쪽 파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된 거였던 그렇죠. 걸로. 네. 가상자산 관련한 내용들이든지 이런 자본시장에 관련한 법률인 것 같은데 그걸 지금 통과가 정부 안대로 뭔가 지금 마음대로 이게 속도가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뭐 밑에서는 아마 그 핑계를 댄 것 같아요. 이게 정무위가 이거 국민의힘 위원장이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정무위 딱 겨냥해가지고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책망을 했는데 그게 한 2분 얼마짜리 클립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걸 그대로 당에서 받겠구나라고 저는 솔직히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이 정청래 대표가 바로 받잖아요. 사실 이건 누가 봐도 다음번에 상임위 다 싹쓸이 하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구성보다 좀 더 많이 민주당에서 가져가더라도 이걸 아마 근거로 쓰겠죠. 니네 줬더니 니네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부가 개혁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지금 내란 세력이 맡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 짤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그 법안 처리율을 보니까요. 이건 공식으로 제가 집계를 한 건데 상위 5개 중에 4개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곳이고 그래서 팩트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당별로 법안 처리율도 국민의힘이 29%, 그다음에 민주당이 25%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팩트에 기반해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야당이 위원장이면은 이렇게 정부 발목 잡아도 되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와 내로남불이다. 왜냐면 지난 우리 정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탄핵만 30여 차례 했어요. 그리고 예산 다 깎았죠. 특활비 이번에 살려낼 거면 우리 때 왜 영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입법 폭주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그때를 다 잊어버린 게 아닌데 콕 집어가지고 위원장이 야당이면은 일 처리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질타를 하고 그걸 다음 날 또 이 김어준 방송에서 당 대표가 또 받아가지고 이 뭔가 빌드업을 하는 거는 네. 이건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팩트를 좀 주변에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야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뭔가 힘이 서로 좀 비등비등하게 가서 뭔가 맞아요. 좋은 거를 꺼내야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 아까 우리 부대변인이 밝혔으면 어떤 한 당이 이걸 다 가져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과거에 한 번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때 한번 문재인 정부 때 그랬었죠. 네, 한번 싹 근데 결과가 쓸어냈죠. 좋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예.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회는 합의형 의회 유형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수결 유형 의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다음에 합의를 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한 5, 6년 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언제부턴가 뭔가 이제 여야의 이런 삐걱거림이 이제 합의를 안 하고 다수결 의회로 가는 뭐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유수 국가들을 그러니까 다수결 의회를 운영하는 국가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야당 목소리 안 들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대신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 판단을 받고 국민들이 밀어붙였을 때 여당이 잘하네 그러면 야 10몇 년 해. 근데 못하면 6개월 만에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다수결 의회가 가능한 건데 우린 그게 없잖아요. 임기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의형 의회로 가야 되긴다는 원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장 싹쓸이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민주당 패널 같았으면 싹쓸이 해야죠 당연히. 국민의힘 저렇게 지리멸절한데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에게 뒷받침이 잘 되기 위해서 후반기 후에는 전부 다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텐데 이 중도르라 그런지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제가 도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럼 비아냥거린 건가? 어쨌든 최소한의 도의도 금도도 없어졌다. 어쨌든 보수 정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 번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겠다라는 신호를 주거나 메시지를 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항상 이러니까 진보한테 지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지. 의회에서 항상 관행이 있으니까 의석수 비율대로 민주당도 가져가. 네. 이런 식의 관행이 잘 쌓여져 왔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 아직도 없습니다. 맞네요. 네, 지금 7개월인가요? 네. 6개월째 없어요. 아니 간사 하나도 안 주는데 저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협박 아닌 협박은 예고편인 거예요. 진짜 안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안 줄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주긴 주는데 뭐 농해수단. 농수산 협의 뭐 위원회나 근데 그걸 또 국민의힘은 좋다고 받는다. 아니 그거라도 받아야죠 이제 그 아니, 팩트시트에 얼마나 농수산물 중요한데요, 근데 농수산물 그렇게 챙기지. 줄 거면 원래 선호 상임위원장은 있어도 네. 비선호 상임위원회는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줄 거면 아예 받지 말라라는 맞아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네. 나 할래요. 왜냐면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뭐 해보라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삭제했던 그 법사위 놓고 결국 싸우다가 맞아요. 국힘이 네. 이거 안 줄 거면 안 받아. 그러니까 네. 그래 하고 안 그래야 줬단 안 말이에요. 줬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때 국민의힘 아마 뭐 비대위원장 그래서 아니 다 가져가라 그냥 차라리 다 줘버려라.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일을 쳐가지고 정권 교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예산 예결이랑 그다음에 지금 정무위나 법사위 뭐 이런 데가 제일 이제 중요한 건데 보통 예전 같으면 이제 정무위는 아니 뭐야 법사위는 이제 야당 주고 맞아요. 뭐 아니면 정무위를 야당이 가져가면 예결위를 여당이 가져간다든지 약간 좀 이렇게 견제하는 이 균형과 견제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 전혀 뭐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어서 진짜 가져갈 상황이면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어젠가 그젠가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겸손이 힘든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어준 씨에 대한 경고인가요? 네? 겸손은 어려워. 전 그런 의미가 담긴 발언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네, 저 근데 하필이면 왜 정무위를 콕 찍었을까 한번 궁금해 해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시키면서 이 위원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 전체적인 이 모양새, 뭐 전문용어로 왁구라고 합니다. 전문용어 나오네요. 네, 이 왁구가 이렇게 막 큰 틀이 나왔는데,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자본금이 3조에 네. 그리고 뭐 위원장급이 거의 뭐 이제 장차관급이죠. 막 5명 박혀 있고 직원 수가 수백 명이고 정말 혈세 줄줄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국민의힘이 막아서 이게 정무위랑 다른 위원회 하나에서 견제도 할 수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도 하고 기재위에서 그다음에 봐야지. 네 기재위랑 그렇게 해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지금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정무위를 콕 찍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그게 법이 통과가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금융위에 수사권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예고는 했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금융위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수사권을 주게 되면 이게 법원에 영장 없이 계좌를 열어볼 수 있게끔 그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영장 없이도 그냥 금융위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돼 있는 내용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인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생각을 또 두고 그리고 이제 근데 어저께 저는 그 정천회 대표의 어떤 그 기자회견에서 제가 좀 유심히 들었던 내용 그 말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보안 수사권 얘기는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제 통과를 시킨다는 법률 자체가 보안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건 형사소송법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 슬쩍 일단은 넘어가는 모양새예요. 특별하게 말을 이렇게 꺼내시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2차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 얘기할 때 가장 저 자신이 설득 안 됐던 게 보안수사권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뭐 유명한 막 변호사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글들 봤을 때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하는 게 저는 설득이 됐어요. 네. 저는 설득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약속대로는 비판을 하시지만 양보 아닌 양보를 하셨는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좀 이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는 우려를 꼭 반영해서 보안수사권 자체를 어떻게든 좀 본인의 생각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일단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어저께 신장식 의원 등등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이 아직도 우환으로 남아있다. 이 부분은 아쉽다라고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최대 쟁점이 될 텐데 어쨌든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이걸 화두로 끌어올리면 여권 내 분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뒤로 밀어놓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불이 이게 점화가 돼 버리면 또 당정 간에 또 맞죠. 어떤 갈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룬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이 공수처법하고 이제 중수처법 통과가 되면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하러 가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자리에 곽상원 의원이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근데 이 자체가 궁금하네요. 이게 통과되면 노무현 대통령께 찾아가겠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 법안의 개정 사항이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네. 저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거든요. 그분 살아계셨으면 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네. 저도. 그때 이제 검사와의 대화에 관련해서는 물론 뭐 안 좋은 장면이 있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또 정책으로 이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었던 그 이성적인 정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각상원을 그렇게 개딸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왜 그런 거예요? 맞는 말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미운털이 박히니까 아, 그거를 진짜? 좀 지금 논의에서 보면 어찌 보면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한번 박힌 미운털은 안 아니 뽑히나 봐요. 신기한 게 곽상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 적이 없어요. 대부분 비슷한 결의 말씀을 다 해와서 메시지들이 뭐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은 저는 그 지난 대선 때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AI로 해서 이렇게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하는 영상을 틀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는 곽상원 의원의 표정과 영상이 쇼츠로 막 돌던데 되게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걸 보는 곽상원 그 사위분은 어떤 생각일까 과연? 그러니까요. 좀 섬뜩하긴 예, 해요. 예. 하여튼 뭐 곽상원 의원은 가족으로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노무현 팔이 하지 말아라. 맞아요. 이상한 그렇죠. 데다가 뭐 하여튼 전 정청래 대표가 좀 새겨 들어야 되지 않겠냐. 좀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무서운 이재명이라는 얘기인데. 친명계 일각에서 김어준 선절 요구가 이제 간섭에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 직접 출연을 했어요. 근데 정청래 저도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오늘 출연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그러면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그 요즘 말하는 이재명 세력과의 어떤 각을 세워가면서 본인의 어떤 또 다시 뛰겠다 뭐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러 간다라는 명분은 굳이 뭐 만든다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사과가 없는 김어준 방송에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제대로 각을 세우고 사실상 지금 당 안에서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있는 이 지지층 쪽의 한 축을 내가 먹겠다. 그래서 당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좀 드러내는 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걸 보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 이렇게 분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어준 뉴스공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래도 사과를 한다면 지지자들이 또 물론 지금 이미 화가 엄청 나신 분들은 사과한다고 그 수그러들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다수의 지지자들은 그래도 사과했으니까 같은 진영 아니니까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하셔야지
너무 한쪽에만 쏠리는 듯한 모습들은 자제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출연한 거를 딱 보고 네. 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게 정말 그냥 해프닝이다. 그럼 이렇게 절친한 관계인데 사전에 김어준 씨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뭐 얘기 없었겠어요? 아, 우리 완전 큰 실수했네. 큰일 났다. 그럼 바로 꼬리 내리겠죠. 지금 구독자도 많이 줄었잖아요. 김어준 씨 방송에. 한 2, 3만 명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콘서트에 뭐 빈자리가 많네 이런 사진도 돌고 뭐 마지막엔 찼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방송 당시에 처음 방송 당시에 장인수 기자가 뭐 팩트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뭐 본인 개인 그 유튜브에 뭔가 취재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살짝 흘렸다가다라고도 저는 들었는데 이건 이제 확인을 좀 제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이 공소 취소 거래설은 해프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왜 김어준 씨가 빨리 발을 뺐느냐? 일단 소정의 1차 목적은 달성을 했잖아요. 이 네. 공소 취소라고 하는 단어를 대통령 측에서 원래 꺼내지 않으려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말을 결국에는 원천 차단을 해버린 게 됐으니까 일단 목표는 완성을 한 거고 그럼 이걸 계속해서 명청 갈등의 이 소재로 계속해서 이용을 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에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민주당 어떤 색깔 민주당을 보통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 조치를 했고 또 이 과정에서 지금 초선들과의 만남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과 일요일과 월요일 날 이렇게 이틀에 나눠서 했었는데 당시 이제 그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이 조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경쟁하길 바란다. 그러니까요. 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청래는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청래 대표의 지금 견제를 할 만한 좀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 거고 네. 또 엊그저께 초선 의원들 모아다가 했었던 발언이 겸손하고 치밀한 정책, 유용하고 안정적인 개혁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자. 아, 그리고 다음 날 또 김민석 총리가 무협지 공장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합쳐 보면은 겸손 공장 뉴스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청래 대표가 뉴스 공장 나가고 또 당정청 협의안을 가지고 바로 국정 보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조국혁신당의 합당도 물론 뭐 대통령도 같은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방법이 너무 거칠고 방식이 너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나 후반기에 어떤 임기 반환점을 돌 때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 있으면 불편하겠구나. 네. 어찌 보면 사고를 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어떤 민심 같은 것들을 헤아렸다면 오늘 당장 김어준 방송 나갔으면 안 됐죠. 여전히 초선 의원들은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당대표가 넙죽 나가가지고 이거 사실 대통령이 45조 삭제해라고 한 건데요? 라고 하는 게 과연 곱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지금 조급한 거예요. 워낙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끝나면 결국 정청래 대표 때문에 이겼다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때문에 이겼다라고 평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이긴다면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확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김어준 씨 방송이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나의 극단적인 지지층이라도 갖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보험 형식으로 이렇게 오늘 갔다 온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 기류는 어때요? 진짜 당원들의 생각은 최근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관측이 됐었잖아요. 예측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합당 제안과 그 어떤 이 일이 합당이 이제 부결되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김어준 씨의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이제 논쟁이 되면서 상당히 당내에서는 민심을 많이 잃었을 것이다라는 표현들이 많은데 성취부 부대변인이 보셨을 때 당내 어떤 당원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진짜 가능한가? 만약에 진짜 지방선거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뭐 연임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얘기하기가 참 아니 곤란하긴 한데 당원들의 분위기를 여쭤보는 분위기는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신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많이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고 그리고 진보 진영의 유튜브들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갈라지는 속에 어느 쪽에 섰느냐가 또 되게 중요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구독자 이쪽 빠지고 뭐 어디는 또 뭐 하고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 변동들이 있는 게 지금 약간 줄서기들을 하고 있어요. 줄서기인 게 어느 뭐 대통령 줄에 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로 좀 갈라지고 있어서
정준하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김어준 뉴스공장 쪽이랑 결을 계속 같이 하고 계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는 당 대표잖아요. 네. 당 대표면은 갈라지고 있는 걸 붙들고 어떻게든 봉합하기 위해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서 다 하셔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저는 전당대회 때 여전히 유력한 연임 후보가 될 거로 보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시고 한쪽에만 탄다면 그러면 다른 쪽에 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사실 작년 전당대회 때랑 다른 변수는 뭐 송영길이라는 변수도 나왔고 네. 그리고 뭐 김민석 총리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에 저쪽에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네. 그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한쪽에서는 또 김민석 총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봐요.